저자는 일본 사람이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책 읽기를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뇌과학이었습니다. 그동안 뇌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가 1980년대 들어서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전히 10%의 의식과 90%는 무의식이라는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공부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돈,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인간은 뇌를 도구로 살아가면서 정작 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 데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고요. 자본주의를 살면서 따로 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는데 정작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2.3% 정도를 차지하고요. 뇌의 용량은 1.4kg 정도밖에 안 되지만 혈액과 산소량은 전체의 15 내지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뇌 안에는 1000억 개의 머리카락보다 가는 신경계가 있는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존이나 안전을 위하는 이런 중요한 신경계만 언제나 불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불을 꺼둔 상태라고 합니다. 인간이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자고 하는 것도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하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어때요? 한 2, 3일간은 머리도 아프고 멍한 상태가 되잖아요. 뇌가 자동 모드, 즉 습관에서 에너지를 쓴 게 아니고 수동으로 에너지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야 꾸준히 해나갈 수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제 얘기인데요. 일상에서 평소에 쓰던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데 운동을 안 하고 책 읽기만 했다면 제가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 운동을 같이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 즉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뇌는 1000억 개의 신경계 중에 늘 사용하던 신경계만 사용한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사고한다는 뜻인데요. 내가 만약에 늘 우울하다면 내가 우울한 신경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울한 거고요. 반대로 내가 늘 긍정적이고 밝다면 긍정적인 신경회로를 사용했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책을 읽으면서 가장 반가웠던 게 뇌의 가소성이었습니다. 인간의 장기는 몸과 함께 늙어가는데요. 뇌는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늙어가기도 하고 도로 젊어지기도 한답니다. 뇌는 밀가루 반죽 같아서 내가 어떻게 반죽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모양이란 호두처럼 생긴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모양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보면 매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겨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감사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죠? 내지는 감사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뇌 안에 감사한 신경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를 30년 동안 썼다고 하는데요. 저는 3개월 쓰고 나니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뇌의 가소성입니다. 책 표지에 보면 삶을 바꾸는 뇌분비 호르몬의 비밀이라고 적혀 있죠. 뇌는 호르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은 기분 좋은 호르몬의 이름들입니다. 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 뇌에 기분 좋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었기 때문이고 내가 분노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분노 물질이 분비되었기 때문이죠. 완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일입니다.
내가 늘 하던 일을 기쁘게 생각하면 뇌는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를 해주고, 내가 늘 하던 일을 짜증스럽게 생각하면 우울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분이 별로다 싶으면 내 생각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게 금방 확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습관을 바꾼다는 게 그래서 힘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호모 흔드레드 시대, 즉 100세 시대에 좋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 뇌 안의 엔돌핀을 활성화시키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나이에 따라 적합한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명상을 통해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저자가 제시하는 건강을 위한 기본 골격입니다. 그렇지만 삶에는 늘 고민이 있고, 고민도 잘 들여다보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고민과 통제할 수 없는 고민을 분리만 할 수 있어도 삶이 훨씬 가벼워진답니다. 명상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한 번에 후딱 바뀌어지지 않아요. 뇌, 습관, 체질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변화되는 거랍니다. 우리는 알약 하나에 두통이 금방 나아버리는 서양 의학이나 무엇이든 분석하고 답을 찾아내서 눈앞에 보이게 하는 서양 과학에 길들여져서 살다 보니까 체질이 바뀌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죠. 우리에게는 뭔가 금방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살아온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뇌 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호모 루덴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의 인간, 놀이의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인간은 원래 쾌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쫓으면서 사는 게 인간의 본질이랍니다. 뇌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인간의 뇌 안에 깊숙이 보관된 자연 마약 물질인데요. 모르핀보다 100배나 강력한 쾌락 물질이랍니다. 이 뇌내 엔돌핀이 분비가 되며 면역력이 높아져서 병에도 걸리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 물질을 이용해서 마취를 하지 않고도 수술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죠. 신은 이 강력한 쾌락 물질을 내 깊숙이 숨겨두고 꾸준히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찾을 수 있도록 인간을 설계해 두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인간은 이 쾌락 물질을 외부에서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게 탐욕 산업인데요. 마약, 도박, 게임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은 누구나 접근하기는 쉽지만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유명한 메슬로 5단계 욕구 이론 아시죠? 첫 번째가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인정의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인데요. 이 욕구 이론의 방식대로 인간은 진화해 왔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3, 4단계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단계는 누구든 절대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한 높은 단계일수록 행복감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5단계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만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종교적인 신념으로 행복한 사람들도 여기에 속한답니다. 인간이 참 신비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뇌과학의 발달로 이제는 마음도 과학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플러스 발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인생은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마음이 참 잘 안 먹어지죠.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마음보다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더 앞서잖아요. 이런 마음은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하지만 생각도 물질이라 더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내 자신이 플러스 발상을 하고 사는지 마이너스 발상을 하고 사는지 관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의 행복 호르몬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루에 13,000보 이상 걸어라, 우뇌를 많이 사용하라, 근육을 만들어라, 고단백 식사를 하라, 명상하라는 이야기까지 저는 이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3번 읽었습니다.